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주말엔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작년 봄 옆 동네 조기축구회와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골문 앞에서 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골키퍼가 저를 막는다고 하면서 거칠게 밀어냈고 저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정강이뼈에 금이 갔고 깁스를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안 좋아하던 축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상대 골키퍼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경기 중에 다친 것이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상대방을 만났는데 괘씸하게도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다리를 다쳐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면 병원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트라우마나 이렇게 속상함으로 남아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또 축구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워낙 많죠. 네, 이 경우에 소송을 하면 일단 또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경기니까요. 이게 이제 좀 법적으로 대입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운동 경기 중에 시비가 붙어서 뭐 폭행을 했다. 그건 이제 형사 범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뭐 축구라는 게 과격한 운동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도 수인을 하죠. 뭐 조금 뭐 이런 몸싸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 수인하는데, 이 정도로 예를 들어 그 수인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하게 어떤 몸싸움을 해 다쳤다. 그러면 이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골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골절까지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뭐 치료비, 손해 같은 경우에 뭐 치료비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 뭐 직장 다니시면 직장을 못 나갔다. 그거에 대한 그걸 이제 뭐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개념이고, 어쨌든 못 받은 뭐 급여, 일을 못한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도 축구 경기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다 다치신 건 아니니까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제 공격을 한 쪽도 뭐 이런 다친 거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약간 과실상계라고 해서 전액은 못 받고,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20% 과실상계한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운동 경기 중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뭐 완전히 묻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사 책임을 묻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뭐 고의로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건 빼고 민사 책임으로 넘어가서 이 기준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불법성이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로 어떤 위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운동하다 사람을 이제 고의로 때리는 경우 그건 이제 범죄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빼죠. 결국에는 실수로 이제 상대방을 뭐 실수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의 종류에 따라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예를 들어 뭐 격투기다. 격투기인데 예를 들어 사람이 좀 다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권투라고 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위험성이 높잖아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실의 기준도 굉장히 높은 거죠. 웬만해선 과실이 되기 어렵겠죠. 뭐 권투라고 하다면 뭐 때리다 빗 맞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제대로 맞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민사 책임을 물으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권투라는 게 종목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겠죠. 근데 축구는 이제 그런 격투기보다는 조금 과격성은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수비를 하다가 정당한 수비 행위면 모르겠는데 뭐 완전히 사람을 밀쳐가지고 내동댕이 쳐서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과실로 판명되기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과실의 기준이라는 게 과격한 스포츠부터 해갖고 점점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상식선에서 조금 생각하면 되겠다. 거의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됐던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골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골프를 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 멀리건이라고 하죠. 한 번 더 치게 해달라 해서 멀리건을 쳤는데, 뒤에 있던 부인이 멀리건을 한 번 더 하는 걸 모르고 앞에 있다가
그 공에 맞은 거예요. 아. 네, 공에 진짜 제대로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부인분이 이제 실명을 하신 이제 이런 오, 어떡해요. 사례가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뭐 잘못은 남편분이 한 거죠.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골프공 맞으신 분은 당연히 친 사람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남편은 민사소송 제기하진 않았고. 네. 그 골프 회사, 아, 골프장하고 캐디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시그널을 안 해줬으니. 그렇죠. 실제로 이제 멀리건을 해도 네. 최소한 뒤로 알아 뭐 이런 예, 예, 거 예. 알려주고 그다음 캐디의 교육 문제겠죠. 여기 골프장은 그런 게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이제 그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잘못은 남편이 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50만 원 남편 복이니까 이건 빼고요. 하지만 당연히 골프장의 어떤 운영 이런 태도, 네. 캐디 교육,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캐디의 책임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받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 자, 사실 아이들도 축구, 농구 등 게임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좀 사연을 관심 있게 보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 등에 경기를 하다가 만약에 다쳤어요. 그럼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 이제 두 가지 기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실제 할 수 있냐 없냐는 이 어떤 운동을 했냐는 거죠. 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쳤으면 이제 과실에 대한 기준이 높으니까 또 뭐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예. 거고 그다음에 과실의 기준이 낮은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뭐 선 그어 놓고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뭐 배드민턴 피구. 같은 거 쳤다 피구 네. 이런 경우에 사람이 다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람을 맞춰야 네, 되는 근데 게임이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네. 뭐 라켓이 날아가서 공을 맞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과실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운동을 아이들이 했냐 그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기준은 누구를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할 거냐예요. 당연히 이제 그 운동을 다치게 한 상대방 아이한테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니까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질 거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사 그다음 캐디가 책임을 졌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한 명한테만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동 책임, 공동 불법행위 예, 예. 책임을 묻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되겠죠. 네, 학교를 상대로 또 당연히 선생님 담당 뭐 체육교사면 체육교사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 이런 걸 학교를 상대로 물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립학교면 이제 재단이 들어갈 거고요. 아. 사립학교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면 그걸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예. 만약 사립학교 맞으니까 사립학교에 있어서 법적 책임 붙이는 재단입니다. 재단을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교사. 네, 교사도 뭐 체육교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비정규직 교사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 비정규직 체육교사 또 비정규직 체육교사를 파견한 회사 이렇게 해서 뭐 가깝다. 네다섯 개의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내가 청구를 하는지 맞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서 청구를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사연자님은 축구 경기를 했던 때가 작년 봄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불법행위 책임에 민사 책임 다 소멸시효가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그다음에 불법행위 있은 날부터 10년이고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이제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예로 들면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연히 뭐 3년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날 당연히 알았겠죠. 네. 다쳤으니까 네. 안 날부터 3년 안 지났고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소멸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설명드렸듯이 둘 중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하면 네. 소멸시효에 의해서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년이니까 걸리지 그렇죠. 않으실 예,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네, 끝으로 그 최소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정도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런 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과격한 경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특히 축구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애매하죠, 뭐 사실. 축구 같은 경우 뭐 레드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뭐 굉장히 과격한 행위로 인해서 경고 이상을 받았다. 그럼 일단은 이게 상대방한테도 과실이 있다. 네. 과실이라는 게 부주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부주의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뭐 나도 즐겨서 참여한 운동 경기라고 해도 이런 룰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경고를 받아서 뭐 퇴장을 당하든지 이런 벌칙 규정이 있다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중과실이나 과실을 따져볼 만한 사안이니까 사안별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